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안녕하세요. 목서율입니다. 전문 예술가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서 학생들에게 국악, 무용, 연극, 디자인, 애니메이션 등을 가르쳐주는 학교 예술 강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평소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비교적 적은 농촌, 도서벽지 학생들이나 다문화 자녀들에게 문화예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건데요.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서 다름과 차이를 배우고 보다 서로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남다른 시선으로 우리 지역을 들여다보는 다름 있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여행을 했을지 궁금한데 함께 만나보시죠. 전주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전주는 비빔밥, 한옥마을, 콩나물국밥. 이제 비빔밥과 콩나물국밥은 잊어라. 전국 유일의 특별한 여행 프로그램. 전주의 또 다른 매력을 찾아 여행을 시작해볼까요? 여행의 출발지, 이곳은 도서관 아닌가요? 전국에서 유일한 특별한 여행 프로그램, 바로 이 도서관 여행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선생님들과 도서관 여행을 하게 된 도서관 여행 해설사 김사랑입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인구 대비 도서관이 가장 많은 도시 전주. 도심 구석구석 특색 있는 도서관으로 가득해 시민과 책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시민 추천 도서여가지고요. 전주 시민분과 저희 도서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저도 역시 나도 시민 추천 도서 한번 내 책도 추천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저는 어린 왕자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The Wizard of Oz라는 책도 있어요. 그것도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권을 진짜 추천하고 싶거든요. 네. 여기에 올라오게 되면 너무나 선생님이 생각나면서 반가울 것 같아요. 이곳은 시립도서관 꽃심의 자랑, 우주로 1216입니다. 통통 튀는 아이디어로 가득한 곳인데요. 와, 선생님 여기 도서관인데 근데 진짜 놀이터인 것 같아요. 어떤 공간이죠? 여기는 우주로 1216이라는 공간인데요. 놀이터처럼 보였다면 저희는 성공이에요. 이제 아이들이 도서관에 오는 걸 굉장히 꺼려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도서관 문턱을 넘어서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공간인데요. 총 4가지 존이 있지만 저희의 최종 목표는 바로 여기 뒤에 있는 곰곰존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컷 끼를 발산하고 놀고 뭐도 만들어보고 마지막에는 책을 읽고 사색하는 공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애들이 와준다면 너무나 땡큐죠. 일단 인테리어가 너무 예뻐요. 그냥 들어가자마자 시일산 진지한 도서관이 아니고 완전히 약간 재밌는 도서관 그렇게 느껴요. 근데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는 거 완전히 청소년만에 대해 많이 고려하고 많이 배려하는 거 진짜 알고 있어요. 두 번째로 도착한 곳, 숲속의 작은 도서관, 학산 숲속 시집 도서관입니다. 유명한 대형 출판사에서 골라준 시집이에요. 되게 유명하고 되게 많이 읽어지는 시집을 이쪽에 큐레이션 해놓았고요.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되어 있는 시집들을 큐레이션 해놓았습니다. 이탈리아도 시집 한 권을 꺼내들고 잠시 사색에 잠겨봅니다. 문학 자판기도 마련돼 있는데요. 이제 오늘의 마음에 관련된 단어를 선택하시면 거기에 맞는 이제 어떤 글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필사도 해볼 수 있는 체험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눌러보세요. 소설 수필 이렇게 있어요. 어떤 거 좋아해요? 소설. 소설. 어린 왕자 소설이었어요. 네. 단어를 선택하면 책 속에 멋진 글귀를 뽑아주는 자판기인데요. 내친 김에 필사도 해볼까요? 선물 받은 글 조각을 한자 한자 적어보는 니탈리아. 네, 선생님 완성했어요. 너무 예쁘게 잘했어요. 근데 글씨체가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글씨체 자체가. 별 말씀을. 이거 한번 읽어줘요. 정말 명심해요. 미래는 미래를 아는 자의 곳이 아니라 모르는 자의 곳이에요. 사랑이란 시간에 매달리는 일 강민경. 속절없이 냉정하게 떠나는 시간에
할 일 없이 야속하게 흐르는 시간에 감정으로 매달리는 일, 그것이 사랑이다. 니탈리아 혹시 사랑을 알아요? 사랑을 알기에는 너무 젊은가요? 사랑이라는 거 네. 배려하는 마음이죠. 맞아요. 배려하는 거죠. 기억난 것 같아요. 그 내 말 명심해요. 인상이 깊었어요. 그거 왜냐면 저도 지금 4학년생이다 보니까 미래에 대해 많이 두렵고 졸업하고 나서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느 길을 걸어야 되는지 그거는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시를 읽고 나서 약간 맞아요. 뭐 모든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모르는 거죠. 이번엔 어떤 도서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동문거리에 위치한 보물 같은 곳입니다. 헌책이라고 하면요, 낡은 책도 되는데요. 그 헌자가 집헌자를 의미하기도 한데요. 그래서 동문헌책 도서관이 낡은 책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 도서관이기도 하지만 집처럼 따뜻한 도서관이 되었으면 하는 중의적인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과거 소중하게 읽었던 책들을 다시 만나기도 하고 옛 책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도서관입니다. 과거 헌책방이었던 곳답게 역사성과 정체성까지 담고 있는데요. 왜 그게 금서가 되었는지. 출간 당시에 예쁘장하고 귀염성 있는 주인공이 자상한 엄마가 등장하면서 그림책의 전형을 훼손했다고 해요. 이젠 더 이상 읽지 않는 책을 다른 책으로 바꿔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읽었는데 너무 감동을 받은 책이거나 아니면 집에서 이제 읽지 않는 책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나눔해 주시면 다른 분들이 이제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한 권을 기증하고 마음에 드는 다른 한 권을 골라가는 방식인데요. 제가 이제 한 권을 꽂았으니까 여기 있는 한 권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던 이탈리아 선생님에게 한 권을 선물해 드릴게요. 여기 있는 책 중에서 선생님이 마음에 드시는 책을 한 권 가져가시면 되세요. 생각지도 못했던 책 선물에 한참을 고민하는 리탈리아. 저는 정치외교 학을 전공하고 있어서 이거를 걸을게요. 정치외교학과예요? 저는 한 번도 태어나서 읽어보지 않은 책입니다. 이거를 선물로 드릴 테니까 정말 잘 읽으시고 나중에 또 동문헌책 도서관 올 일 있으시면 책 한 권 가져오셔서 그때도 나눔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헌책 도서관의 매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추억의 만화와 애니메이션 등 잠자던 추억을 깨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집도서관이 숲속에 되게 조그맣게 있는데 너무 조용하고 새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정말 쉴 수 있는 공간이 돼서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전주에 살고 있지만 이렇게 다양한 도서관이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고요. 저희가 귀촌하면서 좀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서 책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아마 한국보다 인도네시아의 도서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도서관 있어도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아직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 관심? 그것도 좀 늘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도서관 여행도 슬슬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여행의 종착점 한옥마을 도서관입니다. 천마중길과 다가여행자 도서관에 이어서 세 번째 여행자 도서관이죠. 저희 도서관은 삶의 여행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주제의 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책들도 인간관계나 대화 기법 아니면 자아성찰 그리고 취미, 예술 다양한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행 속에서 쉼터로서 편안하게 책을 즐기다 가실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픽은 둥둥둥 이거예요. Look at me. Oh, it's for the only. 오늘은 전주 도서관 여행을 하고 보니까 진짜 즐거웠고 전주의 새로운 모습
책도 발견했고 이쁜 공간을 많이 알게 됐어요. 저도 지금 전주에 있는 도서관들에 더 자주 다니고 싶을 정도로 책은 더 사랑하게 될 것 같아요. 도시의 기억은 물론이고 삶과 연계한 다양한 도서관. 언제 떠나도 좋은 봄. 여러분도 책과 도서관 여행 어떠세요? 다문화 가족들의 영상을 통해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는 랜선 다문화 가족 시간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먼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박혜나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혜나입니다. 네, 혜나 씨는 베트남에 살고 있는 친정 가족분들하고 얼굴은 좀 보는 사이세요? 어떠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통역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 년에 베트남 한 두 번, 세 번 정도는 베트남 가요. 그때마다 가족들도 볼 수 있었고, 네. 그래도 좀 자주 가시는 편이네요. 네, 다른 사람보다 좀 자주 가는 편입니다. 아, 네네. 네.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정희철 씨 한번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철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의철 씨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처갓집에 자주 다녀오시는 것 같던데요. 이제는 뭐 장인 장모님뿐만 아니라 처갓집 식구들하고도 돈독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베트남 가면은 처형집에 자주 갑니다. 그래서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습니다. 아, 네네. 오늘 의철 씨가 또 이와 관련된 영상을 준비했다고 하거든요. 먼저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여기는 와이프 친 언니 집입니다. 여기 짜오짜오봐. 베트남어 잘하시네요. 베트남어 인사하시고. 당신 뭐예요? 오빠 제가 요리해요. 아, 여기서 요리해요? 네. 여기 주방이에요. 아, 주방이 오징어 좀 집 밖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닌가 봐요. 아니에요. 집 안에, 아. 네, 집 안에 있어요. 뜨거 맛있어요? 맛있죠. 따라요. 자 이렇게 와, 푸짐하다. 네. 고성 파밀리 밥. 뭐가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생선 진한 거죠. 와, 저거 맛있는데. 그래. 베트남 식당 가면 볼 수 있는 음식인 것 네네네. 같아요. 제 눈에는. 네. 낙지. 되게 많이 준비하셨네요. 평소에 저렇게 먹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이거는 고추장 찍어야 되는데 고추장 없어서 아무 쪽 찍어 먹어도 돼요. 베트남에서도 고추장을 찍어 먹어요? 그 한국하고 비슷한 고추장이요. 아. 막 한국 같이. 예. 이게 미트라는 와. 과일입니다. 저게 뭔가요? 그 잭프루트라고 그 과일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 과일이거든요. 그래요? 네. 약간 파인애플 같기도 하고. 밖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 밖에 있어요. 여기는 베트남 집처럼 네, 되게 달고 네. 네,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오, 궁금하네요. 네네네. 자, 이렇게 의철 씨가 처형네 집에 갔다 온 영상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날은 무슨 일로 가신 건가요? 뭐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아, 네, 특별한 날은 아니고, 제가 처형집에 가니까 처형이 이제 식사하자 이래가지고 초대를 해주셔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요즘은 사실 많이 그런 분위기가 없긴 하지만 네.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고 해가지고 처갓집에 가는 것도 좀 어렵고 또 처갓집에서도 사위를 좀 어려워하고 뭐 이런데요. 베트남은 그런 분위기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의철 씨가 보시기엔 어떠세요? 네, 베트남에도 사위는 귀한 손님으로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사위가 가면은 뭐라도 대접을 하려고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해 주신 건가 봅니다. 맞아요. 네. 네. 그렇게 사위에게 처갓집이 좀 불편한 곳이듯이 한국에서 또 며느리가 시댁도 어려워하잖아요. 네네네네. 네, 베트남은 어떤가요? 제 생각에는 베트남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아. 네, 사위가 그 처가집에 가면 되게 대접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는 아직까지 좀 거리가 있는 관계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뭐 한국이나 베트남이나 시댁 살이가 조금 좀 비슷합니다. 네. 아무래도 서로 좀 예도 지켜야 하고 마냥 편하지만은 않은 관계인가 맞아요. 본데요. 네. 네. 영상 보니까 의철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푸짐한 음식들을 드시고 오셨던데 잠깐 소개해 주시기는 했지만 어떤 것들이었는지 다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오리구이, 그다음에 뭐 이제 오징어 볶음, 그다음에 생선찜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낙지라고 영상에 나왔는데 이게 쭈꾸미가 이제 그 바닷가에다 보니까 쭈꾸미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쭈꾸미 해산물 그렇게 해서 이제 대접을 해드리더라고요. 네, 베트남식으로 차려진 많은 음식들이 있었는데 해나 씨도 영상 보면서 그 베트남 음식들이 좀 그리웠을 것 같아요. 네네네. 보니까 되게 맛있게 보이고, 네, 저도 그 많이 먹어도 되게 볼 때마다 막 생각나고 그립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해나 씨 베트남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사위가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온다라고 하면 어떤 음식들을 준비해 주실까요? 제가 지금 생각나기에 그 결혼한 지가 12년 정도 됐거든요. 맨 처음에 남편이 집에 왔을 때 제 고향이 바닷가라서 그래서 엄마가 그 해물 요리를 많이 해줬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남편도 맛있게 잘 먹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다행히 베트남 음식이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좀 맞는 편인 것 같기는 해요. 보니까 의철 씨도 굉장히 잘 드시던데 어떻게 베트남 음식을 원래 잘 드시는 편인가요? 저는 원래 이제 바닷가에서 살았던 게 아니고 산속에서 이제 살아서 내륙 지방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처갓집에 가면 거기는 이제 해산물이 많은데 처음에는 잘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내가 자주 이제 요리를 해주고 이러면서 얻어 먹다 보니까 조금씩 적응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사실 한국에 베트남 식당들 많잖아요. 근데 그래도 현지하고는 좀 맛이 다른 것 같기는 해요. 네, 맞아요. 다행히 우리 남편이 조금 군산 쪽에 바닷가라서 그래서 해산물 엄청 좋아하고 잘 먹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보니까 의철 씨가 먹었던 그 아까 잭프루트라고 소개된 과일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못 본 것 같아요. 어떤 과일인가요? 그 생과일 그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잘 보지 못해요. 근데 최근에 이게 베트남 판매자들이 되게 얼려서 가져오거든요. 네, 이제 그런 음식 좀 인기가 많아요. 잭프루트 그 잭프루트 과일 되게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얼려서 가져와서 판매하고 있고. 이제는 수입품으로 많이 들어오나 맞아요. 봐요. 수입품으로도 들어와요. 맛은 어떤가요? 그 잭프루트 과일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과일이고요. 되게 달고 왠지 그 향도 되게 진해요. 그 두리안 향 좀 중요거든요. 두리안하고 잭프루트 조금 향이 좀 비슷하기도 하고. 근데 두리안보다는 먹기 편하고 괜찮아요. 그러면 호불호가 조금 갈릴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네. 의철 씨는 이렇게 베트남에 다녀오셨는데 혹시 그 베트남에 있는 가족분들을 또 한국의 집으로 초대한 적도 있으신가요? 네, 작년에 장인 장모님을 한국으로 초청해가지고 3개월 동안 이제 같이 있었고, 그리고 한국에 이제 또 맛집하고 관광지도 같이 다니고 이제 이랬습니다. 그래요? 장인 장모님은 한국의 어떤 부분을 가장 좋아하시던가요? 네, 음식도 잘 맞고 깨끗하고 좀 현대하다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오늘은 멀리 베트남에 있는 의철 씨의 처갓집 방문을 통해서 한국과 베트남의 또 문화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의철 씨.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나와주신 해나 씨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베트남 남동성에서 파견된 계절 노동자 34명이 정읍에 도착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전통 놀이패 공연으로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앞으로 5달 동안 지역사회 일꾼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소망도 전달됩니다.
따뜻한 환대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안한 마음도 금세 사그러듭니다. Và con người rất chi là thân thiện, mọi người tiếp đón đoàn cũng rất chi là chu đáo và trang trọng ạ. 농가별로 1명 또는 많게는 4명의 계절 노동자가 배정됐습니다. 봄 농사를 앞둔 농가마다 묘목을 심고 풀을 메고 거름도 줘야 할 형편. 이른 아침부터 함께 해나가야 할 농산일을 설명하기에 바쁩니다. 이게 블루베리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심을 거예요. 일꾼 3명을 일거에 배정받은 농가는 일상생활에 빠르게 적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생필품 쇼핑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월급이 200만 원, 5달 동안 1,000만 원의 적지 않은 급여를 제공하는 조건. 하지만 국내 젊은이들은 농촌을 등진 지 오래여서 이들 계절 노동자 없이는 농사를 포기해야 할 판입니다. 거의 없어요. 아주 70, 80 먹은 할머니들이나 50가 그런 젊은 사람들은 아예 일 안 해요. 정부는 올 상반기 124개 지자체에 26,788명의 계절 노동자를 도입할 계획. 전년 대비 2.2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전라북도만 해도 2,660명이 이달 중에 속속 도착할 예정입니다. 교육이 잘 돼서 서로 잘 맞으면 계속 쓸 생각이에요. 예, 또 우리 저 친구는 잘할 것 같아요. 봄부터 가을까지 5달의 짧은 일정으로 다녀가는 계절 노동자. 농가들은 내년 내후년에도 일은 계속돼야 한다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정착을 위한 대책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순창군이 0세부터 18세 주민에게 매월 4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행복수당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내년에 아동행복수당 도입을 목표로 관련 예산 135억을 확보한 데 이어 제도 시행을 위해 거쳐야 하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해 최영일 군수가 국회를 방문해 여야 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순창군은 현재 지역 출신 학생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 4년간 최대 1,60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 인구 유지를 위한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순창군 아이행복수당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새로운 복지급여 체계를 익산시가 도내 최초로 상병수당을 도입합니다. 상병수당은 질병으로 노동자가 근무할 수 없을 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오는 7월부터 소득의 50%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대상자가 3일 이상 입원할 경우 올해 기준 최저임금의 60%를 적용해 하루에 46,180원을 지급하고 보장기간은 1년간 최대 90일입니다.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익산 지역 근로자들에게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완주군이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성인 문해교육 지원을 6년 연속 받게 됐습니다. 경로당과 행정복지센터에서 문해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완주군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활용법 등 디지털 문해교육도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읍시에서는 정읍 결혼 이민자들의 국적 취득비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에 주소를 둔 결혼 이민자 중 2022년 1월 1일 이후 국적을 취득한 분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나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